한 집의 불빛이 늦은 밤까지 꺼지지 않는다. 그 집에는 병상에 누운 아버지와 곁에서 그를 지켜보는 아들이 있었다. 아버지의 이름은 김영수. 이 마을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젊은 시절부터 동네에서 유명했던 그는 언제나 크고 기이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곤 했다. 군대 시절 영수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DMZ 근처 초소에서 근무할 때였는데 갑자기 적군 부대가 침투했어. 다들 혼비백산했지만 나는 혼자서 그들을 막아냈다. 어떻게 했냐고. 내가 워낙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더니 산 전체가 울렸고 그 소리에 놀란 적들이 모두 도망쳤단다. 어린 시절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 한강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손맛이 느껴졌어. 끌어올리니 웬 거대한 잉어가 나왔지. 크기가 어른 팔뚝만 했단다. 그런데 그 잉어가 말을 하더라고. 나를 놓아주면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고. 난 그냥 놓아줬지. 그랬더니 다음 날부터 운이 쫙 트이기 시작했어. 듣는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며 허풍쟁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정작 영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내가 직접 겪은 일이라며 웃음을 지었다. 아들 김도연은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어릴 때는 신기했지만 점차 자라면서 아버지의 이야기들이 현실과 동떨어져 보였다. 아버지는 늘 허황된 이야기에만 빠져 계세요.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분 같아요. 도연은 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로 나가서 직장을 구했다. 고향에는 명절에만 내려왔고 아버지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다. 아버지가 또 다른 허풍을 늘어놓으면 도연은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시간을 때웠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그냥 지어낸 얘기일 뿐이야. 나는 현실적으로 살아야 해.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다. 도연은 급히 고향으로 내려갔다. 병원 침대에 누운 아버지의 모습은 생각보다 많이 초라해 보였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하지만 영수는 여전했다. 입원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또 이야기를 시작했다. 도연아, 내가 젊었을 때 말이야, 남산 자락에 숨어있던 거인을 만난 적이 있단다. 아버지,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좀 쉬세요. 하지만 영수는 멈추지 않았다. 키가 2배는 큰 사내였는데 워낙 배가 고파서 마을 사람들 음식을 죄다 먹어치웠지. 다들 무서워서 피하기만 했어. 그런데 나는 달랐단다. 그에게 다가가서 말했지. 서울은 넓으니까 먹을 것도 많을 거야. 나와 함께 가자. 그랬더니 그 거인이 울음을 터뜨리더라고. 사실 그는 외로웠던 거야. 그렇게 우린 동지가 되었단다. 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또 그런 이야기네요. 믿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세상에는 이해받지 못하는 존재들이 많다는 거야. 그들에게 필요한 건 두려움이 아니라 따뜻함이란다. 며칠 후 영수는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 내가 내 어머니를 만난 건 말이야. 한강변에서 열리던 작은 축제였지. 이번에는 도연도 귀를 기울였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그녀는 유독 빛났단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였어. 첫눈에 반했지만 말을 걸 용기가 없었거든. 그날 축제가 끝나고 나서야 후회했어. 왜 말을 걸지 못했을까 하고. 영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래서 나는 매일같이 서울의 거리를 헤맸단다. 명동, 종로, 홍대, 강남 그녀를 찾아서 말이야.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지.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어. 한 달 만에 다시 만났을 때 난 확신했단다. 아,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겠구나 하고.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번에는 단순한 허풍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아버지의 진실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정말 그렇게 만나신 거예요? 그럼 거짓말 하나 안 보탰어. 내 어머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단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영수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영수는 힘겹게 아들의 손을 잡았다. 도연아, 내가 부탁이 하나 있단다. 무슨 부탁이세요, 아버지? 내 이야기를 내가 마무리해 주겠니?
내가 떠나는 이야기를 내가 만들어주렴. 아름답게, 멋지게 말이야. 도연은 당황했다. 아버지, 무슨 소리세요? 아직. 부탁한다, 아들아. 내 마지막 이야기를 내가 써달라고. 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버지는 마침내 병원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셨습니다. 생각보다 몸이 가벼웠고 다시 젊어진 기분이었어요.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니 이웃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들었다. 아버지는 당당히 걸어 나가셨어요. 그 옆에는 언제나 함께했던 남산의 거인이 있었고 저 멀리에서는 어머니가 환한 미소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아버지를 배웅했어요. 우리 동네의 영웅이 드디어 새로운 모험을 떠나시는구나 하면서요.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안정되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거인과 함께 새로운 세상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이야기가 현실이 되고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어요. 아버지는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어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영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완벽한 결말을 들은 것처럼. 장례식이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도연에게 다가왔다. 너희 아버지 덕분에 힘든 시절을 버텼어. 영수 씨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졌거든. 허풍 같아도 들으면 용기가 났단다. 도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아버지의 이야기들이 단순한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들은 메마른 현실에 지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선물이었다.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다. 무서운 꿈을 꾸고 깬 밤, 아버지가 들려준 용감한 기사 이야기.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을 때 아버지가 들려준 약한 자를 도와주는 영웅 이야기. 그 모든 것들이 도연에게는 위로가 되었고 살아갈 힘이 되었었다. 아버지는 허풍쟁이가 아니라 이야기꾼이셨구나. 그날 이후 도연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평생 모은 이야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실제로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만든 이야기들도 있었고 순전히 상상으로 만든 이야기들도 있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이야기는 거짓말이 아니다. 이야기는 진실을 전달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내가 만든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웃음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언젠가 도연이도 이해해줄 날이 올 거라 믿는다. 도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며 살아왔는지를 그제야 이해했기 때문이다. 몇 주 후 도연은 동네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아이들은 삼촌, 영수 할아버지 이야기해주세요. 라고 조르고 있었다. 도연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젊었을 때 말이야 한강에서 정말 큰 물고기를 만났단다. 그런데 그 물고기가 보통 물고기가 아니었어. 마을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의 물고기였지.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그 물고기에게 말했어. 나는 아무 소원도 없어. 대신 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 물고기가 말했단다.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거야. 도연은 아버지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느꼈다. 아버지의 이야기들이 자신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다. 도연은 이제 아버지의 이야기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시 들려주곤 했다. 때로는 아이들에게, 때로는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때로는 낙담한 이웃들에게. 이야기는 조금씩 변했다. 남산의 거인은 때로는 친근한 도깨비가 되었고 한강의 잉어는 때로는 용왕의 사자가 되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그 이야기들이 전하는 따뜻함과 용기, 그리고 희망이었다. 동네 카페 사장은 말했다. 요즘 도연이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좀 가벼워져요. 학원에서 만난 아이의 어머니는 말했다. 우리 아이가 도연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밤에 무서워하지 않아요. 회사 동료는 말했다.
도현이 형이 들려준 이야기 덕분에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었어요. 도현은 이제 알았다. 아버지의 이야기들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어느 날 도현은 아버지의 군대 동기를 우연히 만났다. 영수 얘기를 들었어. 정말 안타깝더라. 그런데 말이야, 내 아버지가 군대에서 정말 영웅이었다는 거 알아? 도현은 놀랐다. 실제로 적 침투 사건이 있었어. 물론 영수 혼자 막아낸 건 아니지만 그가 제일 먼저 발견하고 신고했거든.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지. 그런데 그 친구는 자랑도 안 하고 오히려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들어서 들려주더라고. 또 다른 날에는 어머니의 친구를 만났다. 내 아버지가 어머니를 어떻게 만났는지 들었니? 정말 한 달 동안 서울 곳곳을 다니며 찾아다녔어. 우리가 다 말렸는데도 포기하지 않더라고. 그때 정말 감동했단다. 도현은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의 이야기들 중 상당 부분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다만 아버지는 그것들을 더 재미있고 더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상상력을 더한 것뿐이었다. 도현은 아버지의 무덤 앞에 앉았다. 아버지, 이제 이해했어요. 아버지의 이야기들은 거짓말이 아니라 예술이었네요. 단순한 사실보다는 그 사실이 주는 감동과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신 거였구나.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으셨던 거죠. 평범한 일상에 마법을 불어넣고 싶으셨고 지친 사람들에게 꿈을 선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도현은 일어나서 아버지의 묘비를 어루만졌다. 저도 이제 아버지처럼 살아볼게요. 제 방식대로, 제 이야기로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김영수를 기억했다. 어떤 이는 여전히 허풍쟁이라고 불렀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야기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도현도 이제는 마을의 새로운 이야기꾼이 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이어받아 새로운 세대에게 전하고 있었다.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다. 때로는 달라지고, 때로는 커지고, 때로는 새로운 요소가 더해졌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랑과 용기, 그리고 희망이 있었다. 마을의 할머니들은 이렇게 말했다. 김영수. 그는 우리 동네의 큰 물고기였어. 작은 연못에서 헤엄치기에는 너무 컸지. 그래서 더 큰 바다로 떠났을 거야.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누군가의 입에서, 누군가의 마음에서 따뜻하게 살아 숨쉬며. 메시지 때로는 사실보다 진실이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허풍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예술이었고 아들은 그것을 이어받아 새로운 세대에게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꾼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누군가에게 들려줄 따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